자동차처럼 생긴 자전거. 예, 이게 전동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만, only human power. 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자전거를 너무 사랑하게 된 나머지 결국에는 이렇게 누워서 타게 된, 지금 현재 리컨버트 동호회 리컨버트 코리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레제로 박스배라고 합니다. 저는 뭐 하남에 사는 하나의 아빠 프레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다가 입문을 하게 되셨는지. 저는 원래 이제 그냥 일반적인 자전거 말고 좀 다른 게 없나 하고 지금 인터넷에 좀 찾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 보니까 리컨버트라는 자전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브랜드 거를 제가 직구를 했어요. 동호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 리컨버트 저 리컨버트 다 타보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무래도 벨로모빌이 특수한 자전거긴 하지만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벨로모빌을 사게 됐고요. 뭐 리컨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프레임에서 누워서 탄다고 생각하면 벨로모빌 같은 경우는 그 누워있는 프레임에다가 이제 커버를 씌운 거죠, 에어로하게. 속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무게가 있더라도 이제 특정 힘 이상으로 내면 높은 속도로 낼 수 있고, 국내 한 10대 정도 있는데 뭐 주로 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리컨버트라는 누워서 타는 자전거가 이제 눈에 들어오더니 그 자전거가 한없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꿈에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몇몇 라이더 분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벨로모빌을 이제 타시겠다고 하셔갖고 제 마음에 이제 갑자기 또 이 기변병에 불을 지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같이 이렇게 또 구매를 해서 타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출퇴근으로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자가용입니다. 자전거 도로 위주로 이제 타고 있고 평속 한 30 정도 해서 이제 안전하게 좀 타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걸 가지고 이제 직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주변의 동료분들의 반응이 되게 궁금해요. 관종. 관심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럼 누워서만 타셨던 거네요, 그동안 자전거를? 네, 그렇죠. 뭐. 입문도 누워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자전거 타기 시작한 너무 거는 신기해. 아예 누워서 탄 거죠. 누워서만 타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 신체는 다 건강하고요. 뭐 어디 불편한 데는 없습니다. 불편한 데는 없는데 네, 다들 이렇게 누워서 타게 되면은 뭔가 약간 좀 몸이 불편해서 타는 자전거라고 좀 잘못 인식하고 네, 계시는 그런 분들이 분들이 좀 하나 계시죠. 있는데 네. 로드바이크 이렇게 타시다가 좀 불편하셔서 이제 편한 자전거를 좀 찾다가 보면 이제 리컨버트로 오시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많고요. 리컨버트 타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타는 자전거들을 보통 부를 때 직립 자전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엎드려 타는 건 아니죠. 엎드린 자세에서 이렇게 핸들바에 팔을 또 지지하다 보니까 이게 손목이 또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개도 또 아프시는, 이제 통증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리컨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누워서 타는 자세다 보니까 이 등을 편안하게 받칠 수 있고, 어떤 느낌인지도 되게 궁금해요. 일단은 이 자세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그 지상고의 높낮이 차이에서 오는 그런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은 있어요. 이렇게 누워 타면 하늘을 되게 많이 볼 것 같은데 그 하늘보다는 정면을 많이 주시하게 되고요. 뭐 가끔씩 보면 이제 레이싱을 거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뒤에. 레이싱 걸어요? 로드나 다른 네, 자전거들이? 로드 같은 경우는 네. 특히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기 자전거도 쫓아오시더라고요. 저희는 벨로모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실 테니까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딱 보니까 전기로 갈 것 같아요. 벨로모빌이라는 이제 자전거고요. 네. 벨로 자전거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태리 말로. 모빌이라는 거는 이제 자동차를 뜻하는, 자동차처럼 생긴 자전거. 이게 전동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만, only human power. 이게 생산 국가는 루마니아고요. 원래는 이제 각 브랜드들 거를 위탁 생산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 공장에서 대부분의 브랜드들을 이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벨로모빌 월드.com은 네. 이게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루마니아 회사. 네네네. 어떻게 살 수가 있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리컨버트 코리아 이제 카페에 오시면 타시는 분들이 많은 조언 해주실 거니까 비행기로 오게 되면은 뭐 한 2주면 도착하고 가격은 자동차 비슷한 가격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희가 이제 살 때만 해도 가격이 그래도 한 1,000만 원대 중후반 정도였는데 현재는 거의 2천만 원 정도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수작업으로 생산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카본 재질인가요? 예, 카본이에요. 그러면은 가벼워지는 한번 좀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예. 하나, 둘, 셋. 가볍네요. 어, 한 7, 8kg 될 것 같은데?
한 21kg 정도 되고요. 철 자전거 무게랑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요. 레제로님은 이런 골드 색상을 좋아하시나 봐요. 뭔가 더 특별한 금색을 좀 찾다 보니까 이게 또 그 포르쉐 골드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살짝 제가 왜 이런 색깔을 했는가 지금 좀 약간 후회되는 색깔이기는 해요. 이거 굉장히 많이 뜨겁거든요. 여쭤봐야 되죠. 네네. 흰색이면 확실히 시원한가요? 네, 뭐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오, 네, 그래요? 일단은 블랙박스는 또 반드시 필요하고요. 시인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 배터리로 연결을 한 윙라이트라고 네. 그 독일 업체에서 이제 만든 3D 프린터로 만든 그런 오. 라이트입니다. 그럼 이게 하는 역할은 지금 내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네네네네네. 아, 그 뒤에는 이제 아무래도 자전거들이 오거나 이제 공도에서 달릴 때 차가 올 수 있으니까 가민 베리아 레이더를 좀 달아놨고요. 이거는 로드에서도 많이 쓰고 일반 네네. 자전거에서도 많이 쓰는 네네네. 그런 아인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되게 특이해요. 여기 이렇게 뭔가 네. 구멍이 있어요. 네. 이건 저희가 뭐 언덕 같은데 네. 이제 끌고 가야 될 때가 있을 때 이렇게 끌고 가야 되니까 필요한 거고요. 네. 손잡이 끌바용. 예예예. 끌바용 구멍이네. 네네. 바퀴는 3개고요. 네. 네, 뭐 4개짜리도 있긴 있는데 뭐 국내는 없고 여기는 이제 서스펜션, 있네. 엘라스토머 서스펜션이고 네. 여기는 11에서 52T짜리 체인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52T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네네네. 티수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무게나 자세 때문에 언덕에서의 파워가 안 실리다 보니까 기어로 커버를 하는 거죠. 이건 되게 헬멧 같다. 네, 부분이. 이거는 이제 헬멧 바이저를 여기다 응용해서 장착된 거고요. 저희가 안쪽에 변색 안티포그를 붙여놓은 상태고 햇볕이 강하면 네. 약간 파란색으로 변해요, 이게. 그 안에서는 저지도 벗고 네, 위에 고글도 안 쓰고 이렇게 네네. 하시는 거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운 날씨 때 여기 안에 뭔가 에어컨이 숨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시원한 공기를 맞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탁상용 일반 선풍기를 이제 옆에 벽면에다가 장착을 한 건데 지금 워낙 날씨가 뜨하니까 뜨거운 바람이 나오죠. 뜨거운 바람이 나오네요. 히터가. 예, 그게 없는 것보단 낫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땀을 어느 정도 흘린 상태면은 이런 음. 바람이 좀 약간 시원한 느낌을 들게 하거든요. 솔직히 좀 에어컨을 달고 싶긴 한데 뭐 그런 거 개발해 주실 분 없나요? 어디 없나요? 일명 공기구멍이라고 하죠. 전조등 바로 밑에 이렇게 이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멍이 마련돼 있고 이게 이제 실내로 공기를 이렇게 유입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제 라이딩하는 도중에. 네. 근데 이제 좀 가끔씩 이제 벌레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해서 아. 벌레가 한번 들어오면 이제 네. 안에서 갇혀버립니다. 어떡해. 예. 가끔 이제 잠자리도 들어오고요. 모기가 들어와서 모기가 좀 문적이 많아요. 이렇게 시원했을 때 안 시원했을 때랑 또 공기 역학적인 그 이점이 또 서로 또 틀려갖고 오히려 이제 더 속도가 더 잘 나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이제 더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여름철 타면. 바퀴가 되게 고급스럽게 쌓여있다. 휠이. 이거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사이에 아, 공간이 다르게 있어서 에어로다이나믹 약간 분리한 거를 보완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 네, 네, 하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네네, 얘는 소리가 있구나. 네네. 핸들을 이렇게 잡아서 이걸 브레이크고 이거는 전자혼이고 이건 깜빡이고 이거는 라이트고. 손이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이걸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게 얘는 조작이 되게 어렵고 난이도가 있어서 네, 배워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거는 어떻게 다 금방 적응해요. 그럼 혼자 독학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혼자 자전거를 좀 타신 분이라도 처음에 본인이 타던 자전거 속도보다 빨리 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적응을 하셔야 돼요. 속도 얘기가 예전 나왔으니까 네. 스트라바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로 타면 그냥 다 1등 하시겠네요. 네, 그렇진 않고 뭐 상급 로더들이 훨씬 더 잘 타죠. 뭐 언덕도 많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그 벨로모빌 훨씬 불리하고요. 뭐 쿰은 좀 이제 레제로형은 좀 있는데 오. 예, 저는 뭐 몇 개 없어요, 몇 개. 이런 불리함을 이제 그 디스 어드밴테이지를 갖고 또 이제 어필을 또 이제 올라가는 거를 또 이제 즐겨 하고요. 이게 좀 불리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힘만 받쳐주면은 일반 MTB 올라갈 정도는 충분히 어필 가능한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내부 공간이 있으니까 네, 택배나 이런 거 갖고 뭐 그럼요. 짐 적재우기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예, 짐이 많이 들어가요. 아니 별게 다 들어갑니다. 저까지 공간이 다 있어요. 그럼 주로 뭐를 갖고 다니세요? 땀 냄새가 아주 그냥 이게 여름 되면은 안에 땀이 차고 그래갖고 이제 좀 이렇게 묵혀놓고 나면은 이렇게 땀 찌든 내가 납니다. 이렇게 살짝 몇 번 뿌려. 오, 벨로모빌 안에는
페브리즈도 있고 각종 네. 공구통을 다 갖고 다닌다. 바이크샵에 가보셨나요? 가지고? 아니요, 저는 가본 적 없는데. 자가 정비 다 할 줄 알아요. 그 중에서도 좀 서투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많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조언 드리기도 하고, 이제 커뮤니티가 있다 보니까. 세차를 세차. 어떻게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이게 지금 드라이브 트레인이 전부 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제 바깥으로 뚫려 있는 부분이 없어갖고, 뭔가 바닥에서 이렇게 진흙 같은 것들이 올라오거나 물이 튀거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이 드라이브 트레인에 묻지 않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바이크 클리너 뿌려서 네. 천으로 그냥 닦습니다. 체인 닦는 것들은 거기 정비창에서 여기서 돌려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직접 네네. 이런 의상이 따로 있는 건가요? 벨로모빌용 저지가? 벨로모빌용 저지는 아니고요. 저희 이제 동호회에서 일반 로드 저지를 좀 변형해서 이제 주문 제작한 옷입니다. 보통 이제 로드 저지 같은 경우는 주머니가 뒤에 그렇죠. 있는데 리컨버터 같은 경우는 누워야 되니까 이제 옆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 놓는 거죠. 여름에는 에어로 커버를 닫고 타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 보이다 보니까 지퍼는 이제 끝까지 다 내리고 풀어헤치고 타긴 합니다. 오, 부럽다. 상상도 못하잖아요. 네. 목욕하면서 벗고 탄다는 거는. 그런데 깜빡하고 가끔씩 그 저지를 안 입은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 좀 쳐다보긴 하죠. 예. 프레디님께 이제 자전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는 주말 놀이용 장난감이다. 평일에 일하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동호회 사람들이나 혼자 라이딩을 하면서 할 수 있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에게 있어서 자전거는 저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얼굴이다. 모든 그 시선들이 집중이 되는 이런 자전거잖아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특징을 다 갖춘 자전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기분이 어떠셨는지 느낌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 소감? 말 주변이 조금 없어서 이렇게 잘 설명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멀리서 오셔가지고 너무 인터뷰 즐겁게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 노출되는 걸 좀 꺼리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 자덕녀님이랑 이제 촬영자분께서 이제 마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잘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 프레드님이랑 약간 좀 반대 성향인데, 저는 오히려 저를 드러내는 쪽을 오히려 더 선호를 하는 편이고, 그 화면으로서만 뵙다가 실제로 보니까 정말 연예인필이 납니다. 연예인을 보는 기분입니다. 이런 사실. 거는 맛 못 내보내겠다. 네. 이런 거는 맛 못 내보내겠다. 네, 너무 멋진 경험이었고요. 벨로모빌이라는 이 이상한 자전거 이렇게 소개시켜준다고 이제 또 선뜻 또 응해주셔가지고 사실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기회 있으시면 또 한번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모터가 달려있거나 그런 자전거는 아니고 순수하게 사람 힘으로 하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선으로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되도록이면 이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자 이제 최대한 좀 노력하는 편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쩌다가 혹시 벨로모빌이나 리컨버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놀라신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 좀 해주시고 사과의 말씀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또 항상 안전 운행이 될 수 있게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자전거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뚜껑을 열고 달릴 때만이라도 제가 반갑게 제가 인사드릴 수 있게끔 좀 그런 익숙한 자전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벨로모빌과 같이 타는 그런 라이딩 문화를 꿈꾸고 또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이건 뭐지? 주인공님께서 나타나셨구나. 또 아시는. 저거는 아, 동호회. 네, 네. 그럼요.